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4회 지난번 캐걸주로가 바라본 줌세상 그 에세이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린다고 그랬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도요 리듬짝을 굉장히 좋아했고, 리듬 댄스는 리듬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듬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뭐 다른 발이 나온 거죠. 뭐 잔발, 그 6박의 베이직이 아니고 4박이라고 하는 잔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거는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좋은 춤을 놔두고, 물론 뭐 잔발도 리듬으로 잔잔하게 노니까 그때 당시는 또 사람들이 이것도 뭐 리듬이니까 괜찮지 않냐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그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또 리듬짝이 없어진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는 그렇게 춤이 쓰나미처럼 들어오지만 리듬짝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 주제는요, 잔발이 유행한다고? 리듬짝은 없어진다고? 윤회하는 춤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론을 써놨어요. 윤회란 인간이 죽어 다른 생명체로 반복하여 태어난다는 불교의 사상이다. 일원상 사원사여 사막팔조 사대 강령이라 원불교의 기본 교리이다. 원처럼 모든 것이 연결돼 형 이하로서, 다시 말하면 우주 만유가 원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결국 영혼도 돌고 돈다는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지구는 태양 궤도를 돌고 다른 지구를 돌고, 음악이 있는 곳에 남자와 여자도 돌고 도는 것이 춤이요 인생이다. 지금도 저 하늘 우주 공간은 회전목마처럼 자전공전의 빠른 윤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과일은 낙과해야 싹이 돋고, 스타일 넥타이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또 스키니였다 쫄바지였다, 나팔바지였다 통이 커졌다 작아졌다. 인간사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것이요 구멍이요 둥글 원이다. 뭐 원불교를 빗대서 이제 윤회한다는 것이니까 둥글 원이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윤회와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며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 차가 있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춤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인데, 춤도 도느냐? 춤도 이거 리듬짝이 리듬 댄스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춤이 들어오니까 이제 돌고 도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에서 이걸 쓴 거예요. 춤도 외에일 수 없다. 한참 리듬짝이 유행이었다. 전전잔잔 동작이 실증나 강하고 다이내믹 리듬짝이 유행백처럼 난리 브루스를 쳤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란 갑자기 또 큰 동작이 싫어졌다나 어쨌거나 훌렁거리고 끌고 가는 잔발이 좋단다. 하늘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까진 망부성 마냥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좋아라. 그러니까 이제 막 리듬짝으로 화려하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이제 잔발은 뭐 쏘쏘 쿵쿵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잔발이 대세라네. 아닌 게 아니라 콜에 들었으면 앞줄은 가만히 서 있다. 부산 연산동 뉴월드 카바렉 한 느낌이었다. 옛날에 저희가 부산 연산동을 가서 그 부산 비성난을 보고
그런 느낌들이 싹 온 거예요. 2013년 그때 막 열심히 추다가 잔발로 쿵쿵거리고 서 있으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방도 겁먹은 두의 꽃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을 날도 멀지 않았다. 그렇게 좋아했던 리듬짝이 갑자기 잔발이 쓰나미처럼 들어와서 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리듬짝은 이제 한물 갔다나 어쩐다나. 정말 그럴까? 진짜 잔발이 대세일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작은 밟아주고 우두커니 몇 개월 한번 서 있어 봐라. 여자 9세와 부둥켜 안고 6개월만 로봇 춤 춰봐라. 옴탓인지 근질거려 다른 거 뭐 있나 또 두리번거릴 게 뻔하다.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그렇게 그 작은 서서 그냥 백허그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안고 그렇게 쿵쿵쿵쿵 리듬을 타서 몇 개월만 춰봐라 이거죠. 또 그 춤도 또 지겨워할 거 아니냐. 사실 춤도 유행병처럼 돌고 도는 것이 시상의 생리의 추세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본능적 GPS로 본방 찾아가는 연어처럼 때 되면 변하고 회전하는 것이 춤의 역사일까? 진화하는 춤, 이 장엄하고 도도한 물결에 역류해봤자 상처만 남을 걸 금류의 몸을 맡기는 것도 지혜로운 춤 매니아 아닐까 싶다. 갑자기 그렇게 그 잔발이 들어와서 리듬짝을 잠시 하니까 이것도 도도한 물결인가 보다. 안 되겠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는 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요점 정리를 살짝 해보자. 리듬짝을 주제로 한 동호회나 단체나 뭐 이런 카페들은 진화와 윤회를 거듭해도 리듬짝을 고수하면서 잔발을 하든 짝쿵난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잔발이 들어왔다고 리듬짝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안 추냐 이 말이죠. 잔발이 대세라고 리듬짝이라는 이름을 잔발로 바꾸고 비석춤이 또 유행이라고 리듬 댄스를 비석춤으로 바꾸고 쿵짠난으로 대명을 바꾸어 버린다면 리듬 댄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10년 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일본은 19세기 전에 성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호적 제도를 만들어 급조된 성씨들이 막 생겨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 통일을 하는 과정, 오랜 내전으로 남정네들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여자들에게 외출할 때 등에 담요 같은 걸 메고 기모노죠. 아랫돌이 내이는 절대 입지 말고 어디건 남자를 만나면 아기를 만들게 했다 한다.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픽션인지 모르지만은 오케이 노중에 뭐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뭐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들 비하한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속설이 있어요. 그런 기모노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해서 억압한 어떤 대가의 그런 글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씨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300 성씨가 좀 못 되는 반면 일본은 10만 개도 넘는 성씨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본 것 같아요. 뭐 기노시타 나무 밑에서 야마모토 산속에서 다케다 뭐 대나무 밭 오타케 큰 대나무 오타 콩밭에서 이게 뭐냐면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서 출생한 이름을 따서 성씨를 이제 붙인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사실인지 팩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거의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다. 하물며 인터넷 단체나 또는 동호회나 조직도 유행에 따라 졸지간에 이름을 뭐 잔발 동호회네, 뭐 246 동호회네 이렇게 바꿔버리면 리듬 댄스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거요 한 10년 만에 저도 써놓고 읽어봅니다. 사실상 환경과 여건에 신속히 변화해야 되는 것은 기업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서 유아 독존하려면 빨리빨리를 여기서 써먹어야 한다. 어느 CEO의 말처럼 자식과 마누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예술은 굴절되고 변형된다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13부 속에서 그랬잖아요. 예술은 어떤 장르가 있으면 그것이 진화는 가능해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러나 그것이 굴절되고 변형된다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통 국악을 보라. 근대화 가정, 나팔과 기타 드럼으로 잠시 밀리는 듯 했지만 지금 그 가치를 어떤 예술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리듬짝을 찍은 사람은 잔발이 쉬워도 쿵잔발이네 짝잔발이네 잔발 베이직을 찍지 않고 어영부영 짝을 출 수가 없다는 사실. 잔발은 뭐 베이직 사박 베이직을 그렇게 뭐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춤은 아니잖아요, 그죠? 걸으면서 이제 리듬을 타는 것이니까. 그러나 리듬짝은 제일 처음에는 그 1, 2, 3, 4 찍어야죠. 짝에서 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잔발과는 좀 춤의 그 초창기 시작부터가 다르죠. 이처럼 리듬짝을 추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된 바운드와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고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쿵쿵거린다든지 이런 것은 리듬짝으로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찍는 극한의 노력을 극복하지 않고서 쉽사리 얻어지는 예술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때 당시는요, 2010년도 그때 9년, 8년 뭐 이때 리듬짝을 배울 때는 무조건 찍으라고 그랬어요. 서서 징직 이렇게 그 도구통에 도구대 아시죠? 이렇게 흔들흔들 하지 말고요. 도구대처럼 딱 세워서 쿵쿵 짝짝.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3개월 찍고 다리를 붙이고 10 이 뭡니까? 그 정갱이 빼라고 그래요. 10 이걸 붙이고 춤을 춘다는 것은 그 베이직을 찍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나이 먹고 여성들도 나이 드시고 하면은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거든요. 그걸 모아서 이렇게 그것도 상하로 직립해서 찍는다는 것은 쉬운 베이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그 어려움과 어떤 그 극한의 노력을 극복하지 않고서 그때 리듬짝은 쉽사리 얻어지는 춤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리듬짝은 그때 당시 제가 그런 말을 붙였어요. 고급춤이고 또 살짝 교만하고, 리듬짝은 좀 교만한 듯 춰야 돼. 남자들은 어떤 사람은 뭐 건달춤이라고 그러잖아요. 탁 어깨를 펴고 막 교만하듯이 그렇게 좀 춰야 좀 무게가 있고 권위 있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춤도 이제 뭐 좀 겸손하게 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떨고 뭐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잘 이퀄라이저 하면은 기막히게 멋진 춤이 바로 리듬짝이다. 얼마나 멋졌으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불렀겠는가, 또 고수라고 불렀겠는가. 그러므로 리듬짝은 절대 없어질 춤이 아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박 잔발이 밀려와가지고요, 아주 뭐 리듬짝 추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어이구 뭐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러나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리듬짝은 절대 없어질 춤이 아니다. 리듬 댄스라고 하는 것은 리듬짝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설령 잠시 소멸된 것 같아 보여도 어떤 형태로든 리듬짝 고유의 맛을 줄 춤이 나올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때 예언을 했어요 저는. 그러므로 리듬짝을 했던 리듬 댄스인들은 짝을 유지 보존하고 맥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리듬짝이 없어졌으니 안 추니까요. 사람들이 잔발로 치고 이사력으로 치고 이제 뭐 그러니까 같이 공존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뭐 사교, 라틴과 같은 춤의 장르를 함께 어우르는 그런 장르로 발전해 가고자 한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떤 춤의 형태든 깊이 빠지면 심오한 맛과 환이 나름 예술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춤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활용해서 즐기면 된다.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춤을 비하하지는 말자. 춤은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없어요. 춤을 추면서 뭐 악다구리를 쓰고 춤을 추는 춤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춤을 추면서 웃고 즐겁게 추는 겁니다. 그러나 그 리듬 댄스의 말하자면 본방 주제, 그 중심부는 리듬짝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잔발로 인해서 잠식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이 가자라고는 이제 했지만은, 춤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리듬 지금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면 이것저것 같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예? 예. 하나의 춤으로, 그 영역에서는 하나의 춤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스타일이, 우리의 그 스타일, 사람의 그 패션이 변하고 돈다 해서 춤도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춤 저 춤 추고. 여러분, 이 춤 추다가 저 춤 추면은 사람들이 열당 해가지고 추면은 또 그 춤 추고 2번 추고 그만 3번 추고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다 떠난다는 얘기지. 1번 추다가 2번, 3번, 4번 추면 1번 추는 사람들은 없어져 버려요. 왜? 안 맞으니까. 춤이 맞질 않으니까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듬짝을 사랑하는 우리가 살려야 한다. 2012년, 13년도에 제가 그 리듬짝을 살리자고 그 단체에서 또 글로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어떻게 했냐면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1호선 부천역 자유에서 리듬짝 불시 지피기에 동참해보자. 그때 토요일,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약 3시간 동안 다른 춤 추지 말고 열심히 리듬짝 추는 것만으로도 짝 부활이 현실이 될 것이다. 예. 그때 이제 없어질 때부터 저는 짝 부활의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지는 않고 이사려고 왔다가 뭐 비빔바로 왔다가 따닥바로 왔다가 영육바로 왔다가 리듬짝은 날아가 버렸잖아요. 리듬짝이 얼마나 멋진 춤인데. 응? 부활이 뭡니까? 다시 붙자 살아활자잖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실이 될 날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또 다른 게 나오고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그 태풍 속에서 같이 핵에서 그냥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너무 하니까 2017년 18년 이제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66발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66발이 그래도 이제 또 전국으로 이제 그 강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 일단은 춤은 맞으니까 춤이 멋지든 안 멋지든.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퍼질라고 하는데 막 이제 또 한쪽에서 이제 누가 이제 나발을 불기 시작했어요. 춤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때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조작에 의해서 이 리듬 댄스 판을 흐려놓는 것이구나. 조작에 의해서 이 리듬 댄스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매니아들을 이런 식으로 그들을 속이면 안 되죠. 그들을 기만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예술을 하고 즐겁자고 나왔는데 계속 이게 바뀌어가요. 그리고 비용을 내라. 이제 배우려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맥을 못 짚었기 때문이죠. 10년 전에도 리듬짝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고 그 노력이 지금 현실로 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중년들, 조금 더 젊은 중년들이 됐지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합 리듬짝이라는 이름으로 리듬짝을 불러와서 우리가 즐겁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쓴 에세이를 오늘 읽어주는 것으로 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